성형공원의 담수관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올레핀 생산을 위한 아이런, 카파, 알루미나 판매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제조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어떠한 그 반응 특성과 선택도를 나타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 같이 올레핀은 원유의 정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올레핀들을 생산해서 이러한 올레핀들은 석유화학 산업의 근간이 되어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올레핀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만들고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 이제 6가지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탄올 에틸렌 제조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이제 메탄올에서 올레핀 제조하는 방법, 제가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이제 세 번째 방법이고요. 합성가스로부터 올레핀을 직접 생산하는 방법을 여기서는 이제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레핀의 제 구조에 의한 이제 프로필렌 제조, 여기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 중에 메탄올에서 이제 올레핀 제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MTO 프로세스라고 표현하고, 엑선모빌에서 GSM5 촉매를 이용해서 이제 무중층 반응기를 초기에 개발을 해서 현재는 사포 34 촉매를 이용해서 순환유동층 CFBC라고 하는 CFBR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런 우리 순환유동층을 가지고 이제 경질 올레핀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탄올을 가지고 이제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방법은 이제 MTP 프로세스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GSM5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필렌하고 기타 이제 개솔린이나 LPG를 일부 생산하는 공정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메탄올이나 특히 이제 메탄올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제 합성가스는 이러한 원료로서 카본 원료로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카본 원료가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전시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이제 OCL 방법인데, 이건 뭐 199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촉매는 좀 생소한 촉매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메탄의 옥시데이티브 커플링에 의해서 에틸렌을 재련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이제 신가스 올레핀, 약적으로 일반적으로 STO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합성가스 CO와 수소를 직접 올레핀, 여기서 원래 경질 올레핀인데 C2에서 C4 사이에 올레핀을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합성가스는 천연가스 또는 이제 하이드레이트를 리포밍에 의해서 이제 제조한다든가, 아니면 석탄이나 바이오매스의 가스케이션에 의해서 합성가스를 얻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직접 경질 올레핀을 생산하는 공정을 듣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공정은 노란 박스 부분에 있는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리포밍과 가스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합성가스의 수소와 CO의 레이셔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촉매도 바뀌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의 어떤 특성도, 반응기의 타입도 이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올레핀 제조 반응에 참여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있고요. WJC 반응하고 메타네이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체인 성장 반응, 이게 이제 C2, C3 이렇게 해서 이제 헤드로카본, 헤비한 하이드로카본이 이제 생성되는 반응이고,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와 CO의 레이셔가 이제 매우 크게 되면은 최적은 2.0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도 이제 직접 해보았는데 2.0이 가장 적당한 곳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보다 이제 증가가 되면은 메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2.0보다 낮을 경우에는 촉매 액티비티가 상당히 이제 또 현재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사스롤 공정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제 사스롤에서는 플루이드 베드를 사용했고요. 낮은 온도에서, 여기 낮은 온도에서는 보통 한 250도 정도, 하이템퍼러처 높은 온도에서 한 350도 정도에서 이제 운전을 한 결과, 낮은 온도에서는 주로 헤비 오일이나 왁스가 생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솔린,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는 C2C4 올레핀과 개솔린이 이제 주 목적으로 이 조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350도에서 운전을 실험을 해보았는데 350도 같은 경우에는 CO2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탄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온도를 하이 템퍼러처가 아니라 보다 좀 낮은 온도 300도씨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체인 성장 모델에 의하면 최대로 C2C4를 생산할 수 있는 선택도가 56%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 지지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모터, 그 다음에 이제 촉매를 약간 스트럭처를 바꿔가면서 연구함으로써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최고의 이제 선택도를 보다 더 많은 양의 올레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촉매는 일반적으로 이제 촉매는 철촉매하고 이제 코발트 촉매가 셔틀스 반응에서 이제 많이 좌우가 되고 있고요. 루세늄도 예전엔 쓰고 있었는데 루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현재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부 프로모터로서 이제 일부 소량 첨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촉매는 강도가 이제 코발트 촉매보다 좀 더 강하기 때문에 프로데드 베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텍스베드, 스러리 버블 그런 리액터에서도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발트 촉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도가 철촉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데드 베드에서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특별 리액터에서는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 목적에 따라서 이제 철촉매냐 코발트 촉매냐 이제 결정이 되고요. 철촉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이드로카본이 헤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올레핀이라든가 아니면은 미들스트레이트 아니면 게솔린 이런 것들을 얻고자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코발트 촉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비 오일이라든가 이제 왁스 생산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브트로스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서브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세컨드 메타리얼 같은 경우에는 포타슘이나 카파, 그 다음에 망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론 촉매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루세늄 같은 경우에는 코발트 촉매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카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덕션 프로모터로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철촉매에서는 거의 카파하고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철촉매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첨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론, 카파, 포타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스트럭처 프로모터로서 이제 알루미나를 첨가해서 네 가지의 메탈을 가지고 다양한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촉매를 제조해서 어떤 촉매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프리커서는 이제 이와 같은 프리커를 썼고요. 조성은 메탈의 웨이트 레이저를 100대 6대 16. 이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이전의 연구 결과에 의한 조성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조성대로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레메이션 시킬 때의 알루미나 나이트레이트 대신 감마 알루미나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노테이션은 이와 네 가지 뒤에 후에 이제 이거에 대해 노테이션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터스 반응은 10바에서 고정하고 온도는 아까 말씀드린 350도가 아니라 이제 300도에서 운전을 하겠고요. 수소와 CO의 레이쇼는 이제 2.0으로 JHV는 2000으로 고정하고요. 이제 이런 반응 촉매를 분석해서 반응 특성과 서로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조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포타슘 이전까지는 응침을 하고 그 다음에 포타슘은 따로 이제 흡침을 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조립 SG라는 기술을 했는데 문어메이는 피치 메소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런, 파파, 알루미나를 조립법으로 제조하고 그 다음에 후에 K를 포타슘을 합침시키는 방법을 썼고요. 세 번째는 감마 알루미나에다가 이 세 가지의 메탈을 동시에 합침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마 알루미나를 슬로리상에서 응침을 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이제 마지막에 포타슘을 합침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걸 더 붙여서 감마 알루미나하고 이온 촉매하고의 단순하게 피지컬 믹싱에 의해서 이런 방사성 어떤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공침은 뭐 이제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패치 메소드는 솔벤트는 시트릭 엑시드하고 엑스트림 그리콜 두 가지를 썼고요. 여기는 이제 아이런에 대한 배수로 녹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이런 이제 소성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촉매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함침법도 일반적으로 한토픽을 사용했습니다. 감마 알루미늄에다가 아이런, 카파, 포타슘 그 주어진 그 레이저를 가지고 12시간 동안 이제 교반한 다음에 중성지에서 물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성 절차에 의해 촉매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는 감마 알루미늄을 슬러리상에서 교반시키면서 이제 공침하는 방법을 듣겠습니다. 실험 장치는 이러한 이제 보통 이제 스크리닝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4채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4채널짜리 반응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가스는 CO하고 수소 1대2 몰 퍼센트고 아르곤은 여기서 5%는 인터널 스탠다드 가스를 로서 이제 정확한 컨버전을 계산하고자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FIDGC는 지금은 이제 소량의 촉매를 활용하기 때문에 큰 분석하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촉매 양이라든가 방시간이 로먼 테스트가 되면 이제 왁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헤비한 오일 같은 것들이 이제 프로덕트를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자 두 번째 FIDGC 오프라인으로 그림을 넣었습니다. 촉매 4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촉매 4가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CP는 이제 공침한 촉매, SG는 피치 메소드 종결법에 제조한 촉매, 그 다음에 WI는 함침 촉매, 그 다음에 CPS는 이제 그 슬러리상에서 공침한 촉매로서 저희 이미디어리티 노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낮은 포어 다이아미터를 나타내고 있는데 물란의 피치 메소드는 일반적으로 촉매라든가 지지체의 그 균일한 포를 그 얻고자 그리고 포의 이제 균일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포를 아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대량 상당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그 상당히 매우 작으면서 포의 사이즈가 작으면서 균일한 포를 생산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슬러리상에서 공침한 촉매인데 바이모달 형태의 포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의 코발트 계열 촉매를 주로 코발트 계열 촉매는 아까 이제 서류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왁스를 생산하는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촉매에서 많이 연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그 바이모달 형태의 포화 구조를 가진 촉매가 특히 이제 코발트 촉매인 경우에는 왁스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테이블 보시면은 그 PC 메소드로 사용한 촉매가 상당히 한 2배 정도 공침한 촉매보다 BPM도 상당히 컸고요. 그 다음에 포화 볼륨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촉매의 활용성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TPR 데이터인데요. 하나는 좌측은 이제 수소 TPR이고, 그 다음에 우측이 PCO TPR입니다. 수소 TPR은 이 4가지 촉매 중에 이제 3개 촉매는 피크가 2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언 옥사이드의 환원이고, 그 다음에 카파 옥사이드의 리덕션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제 온도를 더 올리게 되면 아이언 옥사이드가 아이언 메탈로 되는 이제 피크까지 하나를 더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피크는 2가지 피크는 보통 아이언과 카파의 분산성은 상당히 분산성이 좋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WI 촉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측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니아 TPD 결과인데, 아모니아 TPD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촉매의 산점의 강도에 따라서 그 토탈 엑시사이트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실제 올레핀의 수율, 올레핀의 선택도는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 다른 촉매의 특성 결과로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제 CPS 촉매인데 이 촉매 같은 경우에는 엑시사이트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여기 화면이 되어 있는데 실제 뒤에 가서는 촉매의 반응성이라든가 선택성이 현저하게 이 결과하고는 좀 상이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런 것은 좀 더 처음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XRD 패턴도 실제 방금 전 예측한 것과 좀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SG와 WI 촉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촉매들에 비해서 알파 아이론 옥사이드, 감마 아이론 옥사이드의 피크의 인텐시티가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최종 그 반응 특성 결과하고 앞에 보여드렸던 펄사이드 디스퓨전의 그 결과와 배치하면은 SG 촉매 같은 경우에는 포화 4가지 아이런의 그 분산성이 포화 4가지 분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엑스페이스 결과인데요. 이거는 FE2P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아래 두 촉매 대비 상위 위에 있는 두 촉매가 FE2P 같은 경우에 우측으로 반응하지 않은 쪽으로 약간씩 이제 시프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아이론 옥사이드의 그 바인딩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제 시프트하는 것은 리덕션이 오히려 쉬워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철총 같은 경우는 리덕션 후 CPS 반응하기 위해서는 리덕션 메탈 아이런이 그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런 카바이드가 형성이 된 다음에 이제 퓨처로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메탈 아이론으로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우측 그림은 KEP에 관련된 이제 엑스페이스 결과인데 특이한 것은 ST 촉매 같은 경우에는 픽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이런에 대비 K 그 웨이브 퍼센트가 한 100대 6으로 저희가 제조를 했는데 이 촉매의 경우에는 포타슘까지 아예 그 포화 내부까지 아예 들어가지 않았나. 이 엑스페이스의 단점은 표면에서만 이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촉매 내부 표면까지는 이런 그 K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 않았나 그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OS 반응의 이제 TOS를 보면은 300도씨에서는 거의 뭐 90% 전후로 시주시간까지 유지를 하였고요. 인플레를 시킨 촉매만 현저하게 디크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철촉매 같은 경우 코랄 촉매도 마찬가지로 활성점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촉매의 액티벌티가 초기에 상당히 증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디크레이 시간 되는 시간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의 결과하고 이제 쭉 그 셀렉티비티를 비교해 보시면은 피클 미싱한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C2C4의 선택도가 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두 촉매 같은 경우에는 그 감마 알루미늄을 쓰지 않고 알루미늄 나이트레이트를 프리커서로 사용하였는데 감마 알루미늄보다는 알루미늄 나이트레이트가 오히려 스트럭처 프로모터로서 유리한 것으로 전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2C4에서 S 촉매가 가장 그 셀렉티비티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일드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포화 구조적인 특성, 그러니까 이제 포화 사이즈 디스트리뷰션과 그 다음에 TPR 그리고 엑스페이스 결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그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